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엊그제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원 압수수색이 단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6시간 만에 전격 단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검찰이 이번에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도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국가조작원으로 불리는 묻지 못할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요지부동이고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발칙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쯤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한 꼴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쯤에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바입니다. 조작 증거 배달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 수사팀 감싸기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일 의료계 1차 집단 휴진에 이어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에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칫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들의 집단 휴진 이유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격 진료 반대와 의료 영리화 저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원격 진료를 중단한다면 의료 대란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번 의료계 집단 휴진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임에도 집단 휴진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소통의 길을 연다면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사협회를 방문했고 국회 차원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대한약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5개 단체도 범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대란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노력들도 정부 여당의 불통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대화와 소통의 문을 활짝 열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집불통 행보로 어르신들이 노후에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의 기초연금 합의가 불발되자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안의 초안을 만들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문의 과정에서는 참여단체들마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해 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무장관이었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것을 반대했고 장관으로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내팽개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한 조항만 고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연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은 어르신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기초연금안에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타결된 한 캐나다 FTA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 FTA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4월에 중단했던 한 캐나다 FTA 협상을 4년 7개월 만인 지난 11월 갑자기 재개했습니다.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 실무 협상을 열고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한 캐나다 FTA를 서둘러 체결한 것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협상 참여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TPP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위해 졸속으로 한 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한 것입니다. 한 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가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미국, 일본 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내지 못한 점이나 미국과의 ISD 재협의를 앞두고 시점에서 한미 FTA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호주에 이어 축산 강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우리 축산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하여 우리도 수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 한 캐나다 FTA를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과정에서 한 캐나다 FTA 체결 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어제는 1만 8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3주기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언제든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발생 직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은 사고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 및 원전 수출을 밀어붙이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 대신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34기 외에 7 내지 10기의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탈핵과 감핵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공급 위주, 중앙 집중식,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양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도 과감하게 원전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